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질문 하나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은퇴한 뒤에도 무언가를 끊임없이 채우면서 바쁘게 사는 삶, 그리고 반대로 하나씩 덜어내면서 비우듯이 사는 삶, 이 두 가지 삶 중에서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답하실 겁니다. 그야 당연히 비우는 삶이 위험하지. 아무것도 안 하고 비워두면 게을러지고 무기력해지지 않겠느냐고요.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가 평생 믿어온 그 상식을 정면으로 뒤집는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여러 의료기관의 연구들이 하나같이 가리키는 방향은 정반대였습니다. 예순이 넘어서도 무언가를 계속 채워 넣으려는 그 조급함, 남들만큼은 해야 한다는 그 부담감이야말로 우리 몸과 마음을 조용히 갉아먹는 진짜 위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이 60 이상 어르신들의 생활을 오랜 기간 관찰한 결과 은퇴 후에도 쉬지 못하고 계속 무언가에 쫓기듯 사신 분들의 스트레스 지표가 여유롭게 삶을 덜어내신 분들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채우는 삶이 안전하고 비우는 삶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오랫동안 무언가를 덜어내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왔을까요? 그리고 예순 이후의 진짜 행복은 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하지만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진실입니다. 바로 예순 이후의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덧셈이 아니라 지혜롭게 덜어내는 뺄셈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 한쪽에서 이런 속삭임이 들리지 않으시나요? 그래도 뭐라도 붙잡고 있어야 안심이 되지. 하나씩 놓아버리면 결국 아무것도 안 남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한 목소리 말입니다. 바로 그 불안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짊어져 온 가장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오늘 그 짐을 어떻게 내려놓는지, 무엇을 덜어내야 하고 무엇을 끝까지 남겨두어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하루하루를 훨씬 가볍고 따뜻하게 만들어 드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왜 평생 덧셈만 하며 달려왔는지 그 뿌리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채우라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전쟁이 남긴 가난한 폐허 위에서 우리는 하나라도 더 벌고 하나라도 더 모으고 하나라도 더 배워야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곳간을 채우는 것이 곧 생존이었고 무언가를 비워두는 것은 곧 위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채워야 안전하다는 믿음이 유전자처럼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 믿음 덕분에 우리는 참 열심히도 살았습니다. 자식들을 굶기지 않으려고,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밤낮 없이 손발이 부르트도록 무언가를 채우며 살아왔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세월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채움이 필요했던 시절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 시절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순이 넘고 이른이 가까워지면 인생의 계절은 바뀝니다. 봄과 여름 내내 부지런히 열매를 채웠다면 이제는 가을과 겨울처럼 하나씩 정리하고 비워내며 고요히 무르익어 가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봄의 방식으로 가을을 살려고 합니다. 젊을 때처럼 계속 채우려 하니 몸은 지치고 마음은 조급해집니다. 계절이 바뀌었는데 옷을 갈아입지 못한 사람처럼 어색하고
이 조급함이 얼마나 우리를 몰아붙이는지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68 임경자님은 무려 40년 동안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육수를 내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채우고 또 채우며 사셨습니다. 손님이 하나라도 줄면 불안했고 통장 잔고가 조금이라도 줄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식당을 정리하고 은퇴하셨을 때 임경자님은 이제야 좀 쉬겠구나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웬걸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식당 문을 닫은 첫날 아침 임경자님은 눈을 뜨자마자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뭘 해야 하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나?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평생 무언가를 채우며 살아온 몸과 마음이 빈 시간을 견디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임경자님은 또다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화센터, 저 노래교실, 이 모임, 저 봉사활동, 하루를 빈틈없이 일정으로 꽉꽉 채웠습니다. 남들이 뭐 배운다고 하면 나도 배워야 할 것 같았고 누가 어디 다녀왔다고 하면 나도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은퇴한 뒤에 오히려 더 바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면 할수록 더 공허하고 더 피곤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임경자님은 왜 그렇게 열심히 채웠는데도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임경자님이 채운 것들의 상당 부분은 자신이 진짜 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뒤처지지 않으려고 채운 것이었고 빈 시간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서 채운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 마음의 소리를 따른 채움이 아니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채움이었던 겁니다. 이런 채움은 아무리 쌓아도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채워도 마음의 허전함은 메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임경자님 한 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이 겪는 일입니다. 실제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한 심리학 연구에서는 돈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그 이후로는 아무리 더 벌어도 행복이 거의 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연구팀의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순 이후에는 활동의 개수가 많은 분보다 자신에게 꼭 맞는 몇 가지에 집중하며 여백을 남긴 분들이 삶의 만족도가 뚜렷하게 더 높았다고 합니다. 무려 만족도 차이가 2배 가까이 벌어졌다고 하니 이건 정말 그냥 넘길 이야기가 아닙니다. 즉,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한한 채움이 아니라 이제 그만 채워도 된다는 넉넉한 충분함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덜어내야 할까요? 무작정 다 비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 놓고 있으라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지혜로운 뺄셈에는 순서와 대상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크게 2가지의 핵심 뺄셈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삶을 놀랍도록 가볍게 만들어주는 보너스 뺄셈 하나를 더해 드리려 합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남은 인생의 무게가 눈에 띄게 가벼워질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 덜어낸 자리에 반드시 남겨두어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도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덜어내야 할 첫 번째 뺄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덜어내야 할 첫 번째 뺄셈은 바로 관계의 뺄셈입니다. 이 말을 들으시면 조금 놀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 나이 들수록 사람이 재산이라는데 관계를 덜어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관계는 분명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보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관계가 다 보물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의 곳간에는 진짜 보물도 있지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우리 기운을 빼앗아가는 껍데기 같은 관계도 함께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예순이 넘으면 이제는 그 둘을 구분해서 껍데기를 덜어낼 때가 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평생 얼마나 많은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습니까? 직장에서는 상사의 눈치를, 집안에서는 친척들의 눈치를, 동네에서는 이웃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게으르다고 하지는 않을까? 나를 뒤처졌다고 하지는 않을까? 이 눈치라는 것이 우리 어깨를 얼마나 무겁게 짓눌러 왔는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남 부끄럽지 않게, 흉잡히지 않게 이 마음이 우리를 반듯하게 세워준 힘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우리를 쫓아맨 사슬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연구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이 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백 명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한 아주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사람을 평생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낸 연구입니다. 그 답이 무엇이었을까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심지어 유전자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따뜻하고 진실한 관계 몇 개였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관계의 개수가 아니라 깊이였습니다. 아는 사람 100명보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짜 한두 사람이 우리를 살린다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진실한 관계를 가진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오래, 훨씬 건강하게 사셨다고 합니다. 이 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이제는 넓게 만나려고 애쓰지 말고 깊게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함 지갑을 두껍게 채우던 시절은 지났습니다. 이제는 그 두꺼운 지갑에서 나를 진짜 아껴주는 몇 사람만 남기고 나머지는 가볍게 덜어내도 괜찮습니다.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지는 관계, 늘 나를 비교하고 은근히 깎아내리는 관계,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 이런 관계들은 우리 마음의 밭에서 영양분만 빼앗아가는 잡초와 같습니다. 잡초를 뽑아야 진짜 꽃이 필 자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걱정하십니다. 그러다 외톨이가 되면 어쩌느냐, 나이 들어 혼자 남으면 그것도 서럽지 않으냐고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관계의 뺄셈은 사람을 무조건 잘라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를 덜어내는 대신 나를 살리는 관계에 그만큼 더 정성을 쏟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얕고 넓은 20개의 관계를 덜어내고 깊고 따뜻한 2-3개의 관계를 더 소중히 가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관계의 뺄셈입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의 조사에서도 외로움을 크게 느끼는 어르신들의 건강 위험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2배 넘게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외로움은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이겨내는 힘은 관계의 숫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온도에서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임경자님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은퇴 후에 온갖 모임으로 하루를 꽉 채웠던 임경자님은 어느 날 문득 이상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외로웠다는 겁니다. 모임에서는 다들 웃고 떠들었지만 정작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들 남에게 잘 보이려는 이야기, 자식 자랑, 재산 자랑 뿐이었습니다. 임경자님은 그 자리에서 늘 뒤처지지 않으려고 애쓰느라
정작 자기 마음은 텅 비어갔습니다. 그래서 임경자님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억지로 나가던 모임 대부분을 조용히 정리한 겁니다. 처음에는 남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소중한 인연은 그런다고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껍데기 같은 모임을 덜어내고 나니 옛날부터 마음이 맞았던 친구 한 사람과 더 자주, 더 깊이 만날 여유가 생겼습니다. 한 달에 20번 억지로 웃던 자리를 정리하고 한 달에 2번 진심으로 웃는 자리를 얻은 겁니다. 임경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줄였더니 오히려 외롭지 않아졌다. 이상하죠? 하지만 그게 사실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함께 짚어야 할 관계의 뺄셈에는 또 다른 얼굴이 있습니다. 바로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았습니다. 부모에게, 자식에게, 세상에게 좋은 부모라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어서 끊임없이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예순이 넘으면 이 인정 욕구가 우리를 참 서글프게 만듭니다. 자식이 전화 한 통 안 하면 서운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억울하고, 대접받지 못하면 화가 납니다. 이 모든 서운함의 뿌리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조금씩 덜어낼 때입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온 사람입니다. 누가 박수 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자식을 키워냈고 세상 한 귀퉁이를 성실하게 지켜냈습니다. 그 사실은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남의 인정이라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내가 나를 인정하는 마음을 그 자리에 채워 넣으세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인정은 바로 내가 나에게 건네는 인정입니다. 수고했다, 잘 살아왔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이 말을 남에게 들으려고 애쓰지 말고 오늘 아침 거울 앞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건네보십시오. 자, 여기까지 우리는 첫 번째 뺄셈인 관계의 뺄셈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잠깐 정리해 볼까요? 첫째, 넓은 관계가 아니라 깊은 관계에 집중하기. 둘째, 나를 지치게 하는 껍데기 관계를 덜어내고 나를 살리는 관계를 가꾸기. 셋째,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덜어내고 스스로를 인정하기. 이 세 가지만 실천하셔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관계의 문제보다 우리를 더 깊이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덜어내야 할 어쩌면 가장 중요한 뺄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두 번째로 덜어내야 할 것은 바로 마음의 뺄셈입니다. 관계가 밖에서 우리를 붙잡는 짐이라면 마음속 짐은 안에서 우리를 갉아먹는 짐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안쪽의 짐이 훨씬 더 무겁고 훨씬 더 끈질깁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평생 쌓아온 세 가지 무거운 돌덩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나간 일에 대한 미련이고, 둘째는 남과 나를 견주는 비교이며, 셋째는 아직 오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입니다. 이 세 가지 돌덩이를 하나씩 내려놓는 것이 마음의 뺄셈입니다. 먼저 미련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참 후회를 많이 하며 삽니다. 그때 그 집을 팔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사람에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자식을 그렇게 키우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들이 밤마다 우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지나간 일을 우리가 지금 다시 되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붙잡고 곱씹어도 과거는 단 1초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바꿀 수 없는 과거에 오늘의 소중한 마음을 몽땅 저당 잡히고 있습니다.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또 없습니다. 미련을 덜어내는 지혜는 이것입니다. 지나간 선택을 후회하지 말고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 시절에 우리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알던 것을 다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아쉬운 선택도 그때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과거의 나를 탓하는 대신 과거의 나를 다독여 주십시오. 그때 참 애썼다. 그 상황에서 그만하면 잘했다. 이렇게 과거와 화해하고 나면 비로소 그 무거운 미련의 돌덩이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돌덩이는 비교입니다. 이 비교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남의 자식은 대기업에 다닌다는데 남의 집은 손주가 몇이라는데 옆집 영감님은 아직도 정정하다는데 이렇게 남과 나를 견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교의 끝에는 반드시 불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나보다 나은 사람이 언제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위를 올려다봐도 그 위에 또 누군가가 있으니 비교하는 마음은 영원히 만족을 모릅니다. 삼성서울병원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남과 자주 비교하는 습관을 가진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우울감을 느끼는 비율이 눈에 띄게 높았다고 합니다. 비교를 덜어내는 방법은 비교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십시오. 어제보다 한 걸음 더 걸었다면, 어제보다 한 번 더 웃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이미 성장한 겁니다. 남의 인생은 남의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입니다. 저 사람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어떤 그늘이 있는지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남의 앞마당과 내 뒷마당을 비교하는 어리석은 일을 이제는 그만두어야 합니다. 오직 나의 걸음으로, 나의 속도로 걸어가면 됩니다. 세 번째 돌덩이는 걱정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많이 짊어지고 사는 짐입니다. 병들면 어쩌지, 돈이 떨어지면 어쩌지, 혼자 남으면 어쩌지,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어쩌지, 하루 종일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리학 연구들에 따르면 우리가 하는 걱정의 대부분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미리 한 걱정 가운데 약 87가지 중 85가지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는 걱정의 거의 대부분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앞당겨 괴로워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일어나지도 않을 일 때문에 오늘 하루를 통째로 불안 속에 흘려보내는 겁니다. 걱정은 미래를 바꾸지 못합니다. 다만 오늘의 평화를 훔쳐갈 뿐입니다. 그러니 걱정이 밀려올 때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걱정이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지금 하면 되고 할 수 없는 일이라면 걱정한다고 달라지지 않으니 내려놓으면 됩니다. 이 간단한 질문 하나가 우리를 수많은 헛된 걱정에서 건져줍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마음의 돌덩이를 내려놓으면 우리 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뇌는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쉴 때 오히려 그동안 뒤엉킨 감정과 기억들을 스스로 정리하고 치유한다고 합니다. 서울아산병원 연구팀의 자료에 따르면 사람의 뇌는 멍하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순간에
낮 동안 쌓인 마음의 찌꺼기를 청소하는 특별한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즉, 마음을 비우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우리 뇌가 스스로를 치유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회복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걱정과 비교와 미련으로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으면 뇌는 이 소중한 청소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임경자님에게도 바로 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관계를 정리한 뒤 임경자님은 남은 시간에 무엇을 채울까 고민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채우지 말고 그냥 비워두면 어떨까? 그래서 아침마다 아무 일정도 잡지 않고 그저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유츠 천천히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래도 되나 불안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늘 두근거리던 가슴이 가라앉고 밤마다 설치던 잠이 깊어졌습니다. 무엇보다 40년 식당을 하며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마음의 고요를 처음으로 맛보았습니다. 임경자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평생 뭔가를 채워야 잘 사는 건 줄 알았는데 68이 되어서야 비우는 게 진짜 채우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미련도 비교도 걱정도 하나씩 내려놓고 나니 마음에 이렇게 넓은 빈자리가 생기더라고요. 그 빈자리에 이제야 진짜 평화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음의 뺄셈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무거운 돌덩이를 내려놓은 그 자리에 우리가 평생 그토록 찾아 헤매던 평화가 조용히 찾아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두 가지 핵심 뺄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에 더해 삶을 거짓말처럼 가볍게 만들어주는 뜻밖의 보너스 뺄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잠깐 하나 더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덜어낼 보너스 뺄셈은 바로 물건과 시간의 뺄셈입니다. 이것은 앞에 두 가지보다 훨씬 쉽게 시작할 수 있으면서도 그 효과는 놀라울 만큼 큰 뺄셈입니다. 먼저 물건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물건을 참 아끼고 모으며 살았습니다. 아까워서 못 버리고 언젠가 쓸까봐 못 버리고 정이 들어서 못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집 장롱과 창고에는 10년 넘게 한 번도 손대지 않은 물건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물건들이 정말 우리를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 물건들을 지키느라 오히려 짐을 지고 있는 걸까요? 물건이 많으면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눈에 보이는 짐이 많을수록 마음의 짐도 늘어난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집 안이 물건으로 꽉 차 있으면 우리 마음도 이상하게 답답하고 어수선해집니다. 반대로 집안을 조금씩 비우고 여백을 만들면 신기하게도 마음까지 한결 맑아집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하나씩 덜어내 보십시오. 한꺼번에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루에 하나씩 정말 나에게 필요 없는 물건을 골라 정리하는 겁니다. 안 입는 옷 한 벌, 안 보는 그릇 하나, 낡은 서류 한 뭉치.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만 덜어내도 한 달이면 30개의 짐이 우리 곁을 떠납니다. 이 물건의 뺄셈에는 우리 세대만의 특별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남은 사람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우리가 떠난 뒤에 자식들이 산더미 같은 짐을 정리하느라 고생하지 않도록 미리 우리 손으로 정갈하게 덜어두는 겁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품위 있고 어른스러운 준비입니다. 꼭 필요한 것, 정말 아끼는 것 몇 가지만 곁에 두고 나머지는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거나 가볍게 정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집이 넓어지고 우리 마음이 넓어지고 훗날 우리 가족의 짐까지 가벼워집니다. 이제 시간의 뺄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임경자님이 은퇴한 뒤에 오히려 일정을 더 꽉 채웠다는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우리는 빈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달력에 빈칸이 있으면 불안해서 뭐라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그림에는 반드시 여백이 있습니다. 온통 색으로 꽉 채운 그림은 답답하지만 여백이 살아있는 그림은 숨을 쉽니다. 우리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으로 빈틈없이 채운 하루는 숨이 막히지만 여백이 있는 하루는 여유롭게 숨을 쉽니다. 그리고 그 여백 속에서 진짜 나를 만나게 됩니다. 시간의 뺄셈이란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억지로 하던 일들을 하나씩 덜어내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배운다고 해서 억지로 다니던 강좌, 의무감에 나가던 모임, 안 봐도 그만인 일들, 이런 것들을 덜어내고 나면 그 자리에 진짜 내 마음이 원하는 시간이 들어옵니다. 삼성 서울병원 연구팀의 조사에서도 자기 시간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는 어르신들의 삶의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은퇴 후 행복의 가장 큰 열쇠는 결국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꼭 풀어야 합니다. 시간을 비우라는 것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누워만 있으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여백이 아니라 방치입니다. 방치된 시간은 오히려 무기력과 우울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여백이 있는 삶이란 꽉 찬 일정과 텅 빈 방치 그 사이의 균형입니다. 하루에 꼭 해야 할 소중한 일, 몇 가지는 리듬 있게 지키되 나머지 시간은 넉넉하게 비워두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볍게 몸을 움직이고 좋아하는 일에 잠시 몰입하고 그러고 나서는 아무 계획 없이 그저 흘러가는 시간을 누리는 것. 이 리듬과 여백의 조화가 예순 이후의 하루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요즘 우리가 꼭 덜어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손안의 작은 기계에서 쏟아지는 소음입니다. 온종일 울리는 알림, 끝없이 이어지는 뉴스, 자극적인 영상들. 이 소음들이 우리 머릿속을 잠시도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특히 무섭고 불안한 소식들을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있으면 우리 마음은 저도 모르게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니 이 정보의 소음도 지혜롭게 덜어내야 합니다.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만 소식을 확인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그 작은 기계를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창밖의 하늘과 곁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채워 넣으십시오. 물건을 덜고 억지 일정을 덜고 소음을 덜어낸 자리, 그 텅 빈 자리가 처음에는 조금 허전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허전함은 곧 자유로 바뀝니다. 짐을 잔뜩 진 채로 산을 오를 때는 힘들지만 배낭을 가볍게 하고 나면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워지던가요. 우리 인생의 후반전도 똑같습니다. 무겁게 채운 채로 오르막을 오르지 말고 가볍게 덜어낸 채로 남은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우리 몸과 마음을 가장 편안하게 지켜주는 지혜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씩 덜어내다 보면 반드시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럼 다 덜어내고 나면 대체 무엇이 남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다 비운 그 자리에 우리가 반드시 남겨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다 덜어내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요? 여기에 뺄셈의 진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껍데기를 덜어내고 마음에서 미련과 비교와 걱정을 덜어내고 삶에서 물건과 소음을 덜어내는 이유는 무엇을 잃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소중한 것을 더 또렷하게 보기 위해서입니다.
잡동사니로 가득한 방에서는 진짜 보물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을 깨끗이 비우고 나면 그동안 잡동사니에 파묻혀 있던 진짜 보물이 비로소 눈에 들어옵니다. 뺄셈은 잃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다 비운 자리에 우리가 반드시 남겨두어야 할 첫 번째 보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우리는 평생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정작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아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오늘 아침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 곁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 이 소소한 순간들이야말로 우리가 실제로 살아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뺄셈을 통해 마음이 가벼워지면 우리는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남겨두어야 할 보물은 감사입니다. 걱정과 불만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감사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과 불만을 덜어내고 나면 그 자리에 감사가 조용히 피어오릅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뜬 것,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것,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젊을 때는 너무 당연해서 몰랐던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이제는 압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을 부자로 만들어줍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감사할 줄 모르면 가난한 마음이고 적게 가져도 감사할 줄 알면 넉넉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되찾아야 할 진짜 부자의 마음은 바로 이 감사에 있습니다. 세 번째 보물은 나만의 리듬입니다. 남의 속도에 맞추느라, 남의 기준에 맞추느라 우리는 평생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오직 나의 속도로 나만의 리듬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이 좋으면 일찍 일어나고 느긋하게 시작하는 것이 좋으면 느긋하게 시작하십시오. 누가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예순 이후의 시간은 온전히 우리 것입니다. 이 시간의 주인은 자식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평생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배우자로, 누군가의 자식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온전히 나 자신으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아무 성과를 내지 않아도, 누구의 인정을 받지 않아도 우리는 그 자체로 충분히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보물을 남겨둔 삶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임경자님의 요즘 하루를 잠시 들여다볼까요? 임경자님은 이제 아침에 눈을 뜨면 서두르지 않습니다.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오늘 하루를 천천히 그려봅니다. 오전에는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며 계절이 바뀌는 것을 눈으로 느낍니다. 예전에는 차를 타고 쌩 지나치던 길가의 작은 꽃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눈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오후에는 마음 맞는 친구와 전화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거나 아무 계획 없이 그저 좋아하는 옛 노래를 듣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오늘 하루 무사히 살아온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조용히 인사를 건넵니다. 임경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0년을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데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요. 가진 건 오히려 더 줄었는데 마음은 이렇게 넉넉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다 하나씩 덜어낸 덕분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지혜롭게 덜어내고 남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정답이라 믿었던 덧셈의 삶은 사실 예순 이후에는 우리를 지치게 하는 잘못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했던 뺄셈의 삶이야말로 남은 인생을 가장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어주는 지혜의 길이었습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 한쪽에서 그래도 아직은 뭐라도 붙잡고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괜찮습니다. 그 마음은 우리가 평생 열심히 살아온 증거이니까요. 다만 이제는 그 손을 조금씩 펴보십시오. 꽉 쥔 주먹으로는 아무것도 새로 잡을 수 없지만 손을 펴면 그 위에 새로운 것이 얹힙니다. 덜어낸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더 소중한 것을 받아들일 자리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부터 하나씩 손을 펴보기로 해요. 그럼 이제 이 지혜를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혜란 알기만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뺄셈의 지혜도 실제로 우리 삶에서 실천할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늘 당장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시작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오늘 저녁부터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천은 하루에 물건 하나 덜어내기입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 집에서 정말 필요 없는 물건 하나만 골라 정리하는 겁니다. 안 입는 양말 한 켤레라도 좋고 낡은 광고지 한 장이라도 좋습니다. 딱 하나면 됩니다. 부담 없이 하루에 하나씩만 이렇게 하면 한 달 뒤 우리 집에서 30개의 짐이 사라지고 신기하게도 그만큼 우리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덜어내는 기쁨을 몸으로 익히는 아주 좋은 훈련입니다. 두 번째 실천은 하루에 10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갖기입니다. 하루 중 딱 10분만 손 안에 기계도 내려놓고 텔레비전도 끄고 그저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바깥을 바라보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멍하니 쉬는 시간에 우리 뇌는 스스로를 치유합니다. 처음에는 이 10분이 어색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겁니다. 평생 뭐라도 해야 마음이 놓이던 우리에게는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며칠만 해보시면 이 10분이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의 뺄셈을 시작하는 가장 쉬운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 실천은 걱정 노트 쓰기입니다. 마음속에 걱정이 밀려올 때 그것을 종이에 한 줄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물음을 던지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니면 어차피 어쩔 수 없는 일인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면 그 방법을 한 줄 적고 어쩔 수 없는 일이면 과감하게 줄을 그어 지워 버리십시오. 이렇게 걱정을 눈으로 보고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머릿속을 떠돌던 막연한 불안이 놀랍도록 줄어듭니다. 며칠 뒤에 그 노트를 다시 펼쳐보면 지웠던 걱정들 대부분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네 번째 실천은 어제의 나와만 비교하기입니다. 하루를 마칠 때 남과 나를 견주는 대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만 비교해 보십시오. 오늘 어제보다 조금 더 걸었는가? 어제보다 한 번 더 웃었는가? 어제보다 마음이 조금 더 편안했는가? 이 작은 성장에 스스로 칭찬을 건네는 겁니다. 남의 인생과 비교하면 끝없이 초라해지지만 어제의 나와 비교하면 매일 조금씩 자라나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습관 하나가 우리 마음에서 비교라는 무거운 돌덩이를 조용히 덜어내줍니다. 다섯 번째, 실천은 거울 앞에서 나에게 인사하기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우리 스스로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십시오. 오늘도 수고하자, 잘 살아왔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처음에는 쑥스럽고 어색할 겁니다. 평생 남을 챙기느라 정작 나 자신에게는 이런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넨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 인사가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덜어내고 내가 나를 인정하는 든든한 힘을 채워줍니다. 세상 누구의 인정보다 내가 나에게 건네는 이 인정이 우리를 가장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5가지 어떠신가요? 하나도 어렵지 않죠? 물건 하나 덜어내기, 10분 멍하니 쉬기, 걱정 노트 쓰기, 어제의 나와 비교하기, 거울 앞에서 인사하기. 이 중에서 오늘 딱 하나만 골라 시작해 보십시오. 5개를 다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그것도 또 하나의 부담이 되어버립니다. 뺄셈을 실천하는데 또 무거운 짐을 지면 안 되겠지요. 그러니 오늘은 마음에 가장 와닿는 딱 하나부터 가볍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작은 하나가 우리 삶을 덜어내는 커다란 문을 열어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뺄셈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물건 하나 버리려고 해도 손이 안 떨어지고 모임 하나 정리하려고 해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 그럴까요? 덜어내기가 이토록 어려운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고 나면 훨씬 수월하게 덜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덜어내기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여기에는 우리 마음이 작동하는 아주 오래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무언가를 새로 얻는 기쁨보다 이미 가진 것을 잃는 두려움을 훨씬 더 크게 느끼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 심리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무언가를 잃을 때 느끼는 고통은 같은 것을 얻을 때의 기쁨보다 2배 넘게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건 하나를 버리는 것도 관계 하나를 정리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손해처럼 느껴져서 그렇게 손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느끼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덜어내기가 어렵다고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첫 번째 마음가짐은 덜어내는 것을 잃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되찾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안 쓰는 물건을 버리는 것은 물건을 잃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이 차지하던 공간을 되찾는 것입니다. 억지 모임을 정리하는 것은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빼앗기던 나의 기운을 되찾는 것입니다. 걱정을 내려놓는 것은 대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평화를 되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덜어내는 일이 손해가 아니라 이득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2번째 마음가짐은 완벽하게 비우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뺄셈을 시작할 때 한꺼번에 다 비워야 한다는 부담을 느낍니다. 그러다 결국 엄두가 안 나서 아예 시작조차 못합니다. 하지만 뺄셈은 큰 결단이 아니라 작은 습관입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이렇게 천천히 부담 없이 덜어내면 됩니다. 다 비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어제보다 하나라도 더 가벼워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완벽하게 비운 텅 빈 집이 목표가 아니라 조금씩 가벼워지는 마음이 목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3번째 마음가짐은 남의 시선을 뺄셈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붙잡고 못 놓는 이유의 상당 부분은 남들 눈 때문입니다. 이 좋은 걸 왜 버리냐고 할까봐, 왜 그 모임을 안 나가냐고 수군댈까봐 못 덜어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짐을 대신 져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들은 우리 삶을 잠깐 구경할 뿐, 그 무게를 짊어지고 사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마음의 편안함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이것이 나를 가볍게 하는가 아니면 무겁게 하는가? 오직 이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우리 세대가 특별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워하는 것을 미덕으로 배우며 자란 세대입니다. 하나라도 버리는 것은 죄스럽고 아끼고 모으는 것이 옳다고 배웠습니다. 그 가르침은 가난한 시절에는 분명히 우리를 지켜준 지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고 우리 인생의 계절도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아끼며 채우는 지혜에서 나누며 덜어내는 지혜로 옮겨갈 때입니다. 쓰지 않고 쌓아두는 것보다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훨씬 값진 일입니다. 덜어내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품위 있는 나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이 뺄셈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듣고 계신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만 덜어내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한 걸음씩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물건 하나를 덜어낸 여러분과 오늘 걱정 하나를 내려놓은 저와 오늘 억지 모임 하나를 정리한 또 다른 누군가가 같은 길 위에 함께 서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가면 이 어려운 뺄셈도 훨씬 가벼워집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덜어내기가 어려운 이유와 그것을 이겨내는 마음가짐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의 뺄셈에는 유독 덜어내기 힘든 그러나 반드시 덜어내야 하는 아주 특별한 영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식들, 우리 가족과 얽힌 마음입니다. 이 이야기를 빼놓고는 예순 이후의 뺄셈을 다 말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나눠 보겠습니다. 우리 세대에게 가장 덜어내기 힘든 마음은 바로 자식을 향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내 것은 아껴도 자식에게는 아끼지 않았고 내 몸은 상해도 자식은 지켰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를 부모로 만들어준 가장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순이 넘고 자식들이 다 자라 제 살기를 찾은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그 마음을 손에서 놓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놓지 못하는 마음이 때로는 우리 자신도 자식도 함께 힘들게 만듭니다. 자식을 향한 뺄셈의 첫 번째는 자식의 인생을 대신 걱정하는 마음을 조금 덜어내는 것입니다. 다 큰 자식이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는 여전히 밤잠을 설치며 걱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걱정한다고 해서 자식의 인생이 대신 풀리던가요? 자식에게는 자식의 인생이 있고 자식이 스스로 넘어지고 일어서며 배워가야 할 몫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대신 걱정을 짊어져 주면 오히려 자식은 스스로 일어서는 힘을 배우지 못합니다. 걱정을 덜어낸다는 것은 사랑을 덜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믿고 자식의 인생을 자식에게 온전히 돌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식에게 대접받으려는 기대를 조금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서운하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평생 자식을 위해 다 바쳤으니 늙음하게는 자식이 살뜰히 챙겨주기를 은근히 기대합니다. 전화 한 통 없으면 서운하고 명절에 소홀하면 섭섭합니다. 그런데 이 기대가 클수록 서운함도 커지고 서운함이 커질수록 우리 마음만 상합니다. 자식이 찾아오면 그저 반갑고 고마운 일로 여기고 안 오더라도 제 삶이 바쁜가 보다 여기며 마음을 내려놓으면 우리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기대를 덜어내면 서운함도 덜어집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기대를 내려놓은 부모에게 자식은 오히려 더 편하게 다가옵니다. 세 번째는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물건의 뺄셈, 마음의 뺄셈, 몸을 돌보는 일까지
사실은 모두 이 하나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건강을 잘 지키고 마음을 평화롭게 다스리고 살림을 정갈하게 덜어두는 것, 이것이야말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부모가 몸도 마음도 가볍고 평안하면 자식은 그만큼 마음 놓고 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잘 돌보는 것이 결국 우리 가족 전체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보다 더 깊은 사랑의 뺄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자식과의 관계를 멀리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걱정과 기대와 간섭을 덜어낸 그 자리에 진짜 따뜻한 정을 채워 넣는 겁니다. 잔소리 대신 응원을, 걱정 대신 믿음을, 대접받으려는 마음 대신 함께 웃는 시간을 채우십시오. 손주가 찾아오면 무언가를 가르치려 들기보다 그저 그 작은 손을 잡고 함께 웃어 주십시오. 자식이 힘들어 할 때는 해결해 주려 애쓰기보다 그저 곁에서 든든히 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무거운 것을 덜어내고 따뜻한 것을 남기면 우리 가족의 관계는 훨씬 깊고 편안해집니다. 우리 세대는 참 많은 것을 짊어지고 살아온 세대입니다. 나라의 가난을 짊어졌고 부모의 복양을 짊어졌고 자식의 미래를 짊어졌습니다. 정작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무엇 하나 제대로 짊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다른 사람의 무게를 지고 걸어왔습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하나씩 내려놓아도 됩니다. 아니,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짊어진 짐을 내려놓는 것은 무책임이 아니라 평생 애쓴 우리 자신에게 마침내 건네는 정당한 휴식입니다. 그동안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제는 그 어깨를, 그 손을, 그 마음을 편히 쉬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무엇을 더 채우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덜어내고 무엇을 남기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뺄셈의 지혜가 여러분의 남은 하루하루를 훨씬 가볍고 따뜻하게 만들어 드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의 힘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라는 말을 들으면 외로움을 먼저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외로움과 고독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외로움은 사람들 속에서도 마음이 텅 빈 느낌이고 고독은 혼자 있어도 마음이 충만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순 이후의 뺄셈이 우리에게 선물하는 가장 값진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충만한 고독의 시간입니다. 평생 우리는 혼자 있을 틈이 없었습니다. 늘 누군가 곁에 있었고 늘 무언가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작 나 자신과 마주 앉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내가 진짜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할 때 마음이 편안한지조차 모른 채 평생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관계를 덜어내고 일정을 덜어내고 소음을 덜어내면 마침내 나 자신과 오롯이 마주할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나게 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시간을 귀한 손님처럼 반겨주십시오. 조용한 아침,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어 보십시오. 창밖으로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고 지나온 세월을 조용히 되새겨 보십시오. 이 고요한 순간에 마음은 텅 비워지는 것 같지만 실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풍성해집니다. 생각이 정리되고 감정이 가라앉고 오래 묵은 마음의 응어리가 조용히 풀립니다. 고독은 우리를 비우는 동시에
우리를 더 단단하고 지혜롭게 채워줍니다. 혹시 여유가 되신다면 혼자만의 짧은 여행을 떠나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꼭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가까운 곳이라도 온전히 혼자 아무에게도 맞추지 않고 오직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걸어보십시오. 덜컹거리는 기차에 앉아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노라면 마음속에 묘한 평화가 차오릅니다. 남에게 맞추지 않아도 되는 시간,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는 시간, 오직 나를 위한 시간,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고독의 시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 그동안 하지 못했던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습니다. 평생 가정을 지켜온 나에게, 성실히 살아온 나에게 수고 많았다고 다독여 주십시오. 육신이 지치고 마음이 약해진 나 자신에게 이만하면 충분히 잘 살아왔다고 위로를 건네십시오. 여기까지 쓰러지지 않고 걸어와 준 나 자신에게 진심으로 고맙다고 인사하십시오. 우리는 그런 위로를 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아껴주지 않으면 세상 누가 나를 나만큼 아껴주겠습니까? 이 고독의 시간이 쌓이면 우리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되고 작은 일에 마음이 요동치지 않게 됩니다. 세상의 소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중심이 생기는 겁니다. 이 중심이 있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사람들 속에 있어도 휩쓸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뺄셈의 삶이 우리에게 선물하는 가장 깊은 경지입니다. 무언가를 잔뜩 붙잡고 있을 때는 결코 얻을 수 없었던 마음의 평화가 손을 펴고 하나씩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우리 곁에 조용히 찾아옵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며 무언가로 자꾸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 빈 시간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보물이 숨어 있는 자리입니다. 채우려 하면 얕아지고 비우면 깊어집니다. 오늘 하루 딱 10분이라도 온전히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오랜만에 진짜 나 자신과 인사를 나눠 보십시오. 그럼 이제 이렇게 하나씩 덜어낸 삶이 실제로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뺄셈의 이야기는 단지 마음이 편해지는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놀랍게도 삶을 가볍게 덜어내면 우리 몸에도 눈에 보이는 실제 변화가 찾아옵니다. 마음과 몸은 하나로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잠입니다. 걱정과 미련과 비교로 머릿속이 꽉 차 있으면 밤에 누워도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좀처럼 잠들지 못합니다. 겨우 잠들어도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짐을 하나씩 덜어내면 신기하게도 잠이 깊어집니다. 머릿속이 고요해지니 몸도 편안하게 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의 자료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낮은 어르신들의 수면의 질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뚜렷하게 좋았다고 합니다. 잘 자는 것만큼 우리 건강에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깊은 잠은 그 어떤 보약보다 우리 몸을 회복시켜 줍니다. 두 번째로 달라지는 것은 혈압과 심장입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조급할 때 우리 몸은 팽팽하게 긴장합니다. 심장은 빨리 뛰고 혈관은 수축합니다. 이런 긴장이 매일 반복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심장과 혈관에 쌓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평화로워지면 심장은 편안하게 뛰고 혈관도 부드럽게 풀립니다. 여러 연구에서 마음의 평온이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걱정을 덜어내는 것이 곧 심장을 지키는 일이었던 겁니다. 값비싼 약보다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때로는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세 번째로 달라지는 것은 얼굴빛과 표정입니다. 마음이 무거운 사람은 얼굴에 그늘이 집니다. 이마에 주름이 잡히고 입꼬리가 처지고 눈빛이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마음의 짐을 덜어낸 사람은 얼굴이 환하게 펴집니다.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눈빛이 맑아지고 미소가 자연스러워집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가 되면 얼굴은 곧 그 사람이 살아온 마음의 지도가 됩니다. 평생 무엇을 붙잡고 살았는지가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마음을 가볍게 하면 또래보다 훨씬 젊고 편안한 얼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웃들이 요즘 얼굴이 참 좋아졌다고 물어볼지도 모릅니다. 값비싼 화장품이 아니라 덜어낸 마음이 우리를 가장 환하게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로 달라지는 것은 뇌의 건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뇌는 편안하게 쉴 때 스스로를 청소하고 정리합니다. 반대로 걱정과 긴장으로 잠시도 쉬지 못하면 뇌는 지치고 무뎌집니다. 마음을 비워 뇌에 충분한 휴식을 주는 것은 기억력을 지키고 뇌를 오래 맑게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삼성서울병원 연구팀의 자료에서도 규칙적인 휴식과 편안한 마음이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즉, 마음의 뺄셈은 우리 뇌를 젊게 지키는 일이기도 했던 겁니다. 이렇게 보면 삶을 덜어내는 것은 단지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건강하게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잘 자게 되고 심장이 편안해지고 얼굴이 환해지고 뇌가 맑아집니다. 이 모든 것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그저 무거운 것을 내려놓는 것만으로 얻어지는 선물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값진 건강 비결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병원비를 아끼고 약을 줄이고 몸과 마음을 함께 지키는 길이 바로 이 뺄셈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씩 덜어내십시오. 그것은 무언가를 잃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평화와 남은 인생 전체를 되찾는 일입니다. 우리 함께 가볍게, 우리 함께 건강하게 남은 길을 걸어가 보기로 해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소중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나하나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생각의 전환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진짜 부자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통장 잔고를 늘리려고 재산을 불리려고 그토록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예순이 넘고 보니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훨씬 값진 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시간을 살 수는 없고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예순 이후에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젊을 때는 돈은 벌 수 있었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느라 정작 내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그토록 귀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자식도 다 키웠고 무거운 책임도 대부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부유한 시기가 온 겁니다. 시간이라는 가장 값진 재산을 손에 쥔 시기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귀한 시간 부자가 되고서도 그 사실을 모른 채 여전히 조급하게만 삽니다. 시간이라는 큰 재산을 손에 쥐고도 여전히 없는 사람처럼 안절부절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귀한 시간을 어떻게 써야 진짜 부자로 사는 걸까요?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가 나눈 뺄셈의 지혜가 답이 됩니다. 시간을 억지로 채우는 데 쓰지 말고 나에게 진짜 소중한 것을 누리는 데 쓰는 겁니다. 아침 햇살을 느끼는데 좋아하는 사람과 차 한 잔 나누는데 그저 좋아하는 노래를 듣는데 이런 소소한 일에 시간을 쓰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돈으로 가득 찬 통장을 남기는 것보다 마음으로 가득 찬 하루를 사는 것, 이것이 진짜 부자의 삶입니다. 제가 아는 66의 한 어르신은 은퇴 후에 이런 결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남은 시간을 통장을 불리는 데 쓰지 않고 추억을 불리는 데 쓰겠다고요. 그래서 그분은 값비싼 것을 사 모으는 대신 아내와 함께 소박한 곳으로 여행을 다니고 오랜 친구를 찾아가 밥 한 끼를 나누고 손주와 함께 공원을 걷는데 시간을 쓰셨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산은 늘지 않았지만 마음속 추억은 그 어느 부자보다 넉넉해졌다고요. 그리고 그 추억이야말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짜 재산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유한합니다. 그래서 더욱 귀합니다. 이 귀한 시간을 남과 비교하며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걱정과 미련으로 갉아먹지 마십시오. 억지로 채운 일정으로 소진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 시간을 정말 소중한 것에만 아껴 쓰십시오. 그것이 시간 부자로 사는 지혜이고 예순 이후의 삶을 가장 값지게 만드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이라는 재산입니다. 이 하루를 무엇으로 채우고 무엇을 덜어낼지는 오직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가진 사람들입니다. 두 발로 걸을 수 있고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은 시간을 우리 뜻대로 쓸 수 있는 자유를 가졌습니다. 이만하면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더 채우려 애쓰기보다 이미 가진 이 넉넉함에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을 진짜 부자로 만들어주는 마지막 지혜입니다. 우리 함께 시간이라는 이 귀한 재산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기로 해요. 오늘 우리는 예순 이후의 행복이 더 많이 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덜어내는 데 있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평생 정답이라 믿었던 덧셈의 삶은 이제 우리를 지치게 하는 무거운 짐이 되었고 우리가 두려워했던 뺄셈의 삶이야말로 남은 인생을 가장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어주는 지혜였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의 뺄셈이었습니다. 넓고 얕은 관계를 덜어내고 깊고 따뜻한 몇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 나를 지치게 하는 껍데기 관계를 정리하고 나를 살리는 인연을 정성껏 가꾸는 것, 그리고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뺄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뺄셈이었습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고 과거의 나와 화해하는 것, 남과 나를 견주는 비교를 멈추고 오직 어제의 나와만 비교하는 것, 그리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걱정을 덜어내고 오늘의 평화를 지키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뺄셈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물건과 시간의 뺄셈을 이야기했습니다. 10년 넘게 쓰지 않은 물건을 하루에 하나씩 덜어내고 억지로 채운 일정을 비워 여백을 만들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정보의 소음을 줄이는 것, 다 비운 그 자리에는
지금 이 순간과 감사와 나만의 리듬이라는 세 가지 보물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도 함께 나눴습니다. 또한 자식을 향한 걱정과 기대를 조금 덜어내고 그 자리에 믿음과 따뜻한 정을 채우는 것이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한 가장 깊은 사랑이라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을 딱 한마디로 기억하십시오. 채우려 하면 무거워지고 덜어내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 속에 우리가 평생 찾아 헤매던 진짜 평화와 건강과 행복이 조용히 찾아옵니다. 오늘 5가지 실천 중에서 마음에 가장 와닿는 딱 하나만 골라 오늘 저녁부터 가볍게 시작해 보십시오. 물건 하나 덜어내기라도 좋고 10분 멍하니 쉬기라도 좋습니다. 그 작은 한 걸음이 우리 삶을 바꾸는 커다란 문을 열어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하루하루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가볍고 평안하기를 마음 깊이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나이에 꼭 필요한 삶의 지혜와 건강 이야기를 가장 먼저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먼저 덜어내고 싶으신지 댓글로 살며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같은 길을 걷는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곁에 계신 가족이나 소중한 벗에게도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후반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무엇을 더 채우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덜어내고 무엇을 남기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그만 아등바등 채우려 애쓰지 마시고 손을 활짝 펴서 하나씩 가볍게 내려놓으십시오. 그 가벼운 손 위에 남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이 하나씩 얹힐 겁니다. 우리 모두 오늘부터 조금씩 덜어내며 함께 걸어가기로 해요. 그동안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부디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